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이타입니다. 김시홍 에이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리츠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다음 주 월 연휴를 앞두고 좀 빨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방금 이제 장이 끝났죠. 네. K리츠 위클리 일주일마다 제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선방했다, 좋다 이러다가 또 한풀 꺾였네요. 그쵸.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이제 5월 들어가지고 그래도 완만하게 1% 이상 상승하는 2% 가까운 주가 이제 5월 중순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0.16% 정도 20개 상장 리츠 평균 수익률이 나왔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흐름을 1개월, 2개월 단위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주간 단위로 쪼개 보면은 이게 약간 등락이 좀 있는 흐름이고, 그만큼 네네. 변동성이라던가 불확실성이 좀 계속되고 있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2% 5월 중순에 정도에 가까이 갔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0.16%였는데,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8, 90% 리츠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는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6월에 좀 어떻게 될지, 아니 5월 마지막 주에 어떻게 분위기가 나올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5월 배당인 리츠가 5곳이 있는데, 네. 이게 오늘까지 이제 그 리츠를 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네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런 게 크게 의미 없이 거의 좀 보합 흐름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요즘 좀 시끄러운 게 네. D&D 플랫폼 리츠인데 네. 오늘 이제 임시 주총이 있었죠. 네. 네. 어떤 내용으로 임시 주총을 했고, 사실은 이후에 SK D&D 분들과 좀 소통할 일이 있었는데 네. 좀 분위기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이제 주주통의 안건을 2개를 올렸었죠. D&D 플랫폼 리츠가. 이게 3자 배정 방식으로 스폰서인 SK D&D가 100억 원 가량 3자 배정 증자를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480억 원 가까이 이제 3호 전환 사채 발행하는 건이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좀 주주 반발이 있다가 그게 좀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제 스폰서가 이제 강남 오피스 리츠의 편입을 되게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자산이었는데 다른 제3자에게 매각을 하면서 주주들이 거의 불만이 폭발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자본 조달하려고 하는 거에까지 불똥이 튀었고, 그 이후에 이제 메자닌 발행은 철회를 했죠. D&D 플랫폼 리츠가. 그래서 100억 원 증자 같은 경우는 이게 주총에서 일단은 절차상으로 올려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100억 원 SK D&D가 증자하는 건 하나만 올렸는데, 오늘 그 주총 결과는 이제 다 예상했던 대로 부결이 났고, 그래서 이제 580억 원 원래 이거를 네네. 조달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만기 돌아오는 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완전 이제 없어졌고, 한 달 동안 580억 원을 마련해가지고 이 상황은 그 만기 돌아오는 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스폰서인 SK D&D와 그리고 DDI랑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주가가 액면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마땅한 수가 없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아까 이제 강남 오피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냥 개인들이 단순히 이제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런 걸 넘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불만의 이유를 보면 이게 보통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처음에 상장할 때도 디벨로퍼가 스폰서인 리츠 장점을 살려서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선 협상권 아니고 무슨 협의, 매수 협상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걸 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퍼스트룩, 라스트룩이라고 해요. 퍼스트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이 물건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고, 라스트룩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이제 DDI랑 얘기해 보니까 이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냥 어떤 이제 그냥 주주가 이제 펀드에 담겨 있는 지분 거래가 이제 쉐어딜이 아닌 경우는 퍼스트룩을 갖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디벨로퍼 자기 D&D 자산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이제 강남의 어떤
이제 오피스 스케일 타워 같이 펀드에 담겨 있는 물건의 어떤 지분을 거래하는 쉐어딜 같은 경우에는 네. 라스트 룩을 한다고 해요. 네.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묻는 거죠, 이사를. 너 이제 이 정도 가격 인수할 수 있어? 그럼 이제 현대차가 이제 제시한 가격을 보면 뭐 3.3 제곱미터당 이제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네. 이게 실은 이제 강남 최고가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인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그 프로세스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너 생각 있어? 이런 물음을 안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해외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뭐 ESR도 비슷한 사례고요. 그리고 GLP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회사, 디벨로퍼나 운용사가 개발한 자산들을 이제 리츠로 넘기는 구조인데 네. 이런 이슈는 항상 있어요. 뭐 다른 나라에도 뭐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다고 또 이슈가 제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프로세스를 훨씬 더 신중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에 봤을 때 오해를 안 사도록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재를 했었고 그래서 더 뿔이 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렇죠. 아니 뭐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자본 증자랑 메자닌 계획을 발표를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스폰서가 현대차한테 강남 오피스 매각한다고 그 사실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스폰서랑 이제 AMC랑의 무슨 대화를 그동안 했었는지 당연히 이 강남 오피스 매각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같이 엮여가지고 불똥이 크게 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그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설명하냐 그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D&D 입장에서는 뭐 D&D 플랫폼 리츠가 충분히 설명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D&D 플랫폼 리츠는 뭐 의사결정 과정이 약간 배제되어 있던 느낌이니까 또 이제 서운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좀 뭐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신뢰가 너무 바닥이라서 이번에 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R 캔들스퀘어 리츠 좀 해보죠.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배상희 대표님이랑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했어요. 사실은 작년 말에 이제 이 아마 유튜버 구독자 그리고 SPI 구독자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메일이 하나 왔었어요. 이제 리츠 AMC 분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셨고 몇 곳은 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리츠 MC들의 이제 운용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바뀐 게 얼마 안 돼가지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다 했는데 뭐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은 상장 이후에 2020년 말에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운용력의 어떤 그런 턴오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잘 하고 있는 리츠인데 근데 뭐 작년에 워낙 이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제 뭐 증자 계획도 철회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산 매입 매각도 하고 또 하반기 리파이낸싱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기류가 좀 긍정적으로 변해서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이제 뭐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는 깨달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랄까 기교 부리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그걸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이제 이번 주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천 물류 있잖아요. 새로 작년에 선매입했던 건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 뭐 밝히면서 매입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알린 적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 팀프레시로 이제 확정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이게 최근 일이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제가 선매입 자금 조달 계획 완료하고 선매입하기로 하고 그 시점에 이미 확정이 된 건인데 그때는 근데 임차인이 이렇게 밝혀지진 않았었거든요.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팀프레시 그 KT가 1위 주주로 있는 그 업체로 이제 임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선매입 합약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인수를 하고 어쨌든 하나씩 좀 했던 약속들을 더디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런던 출장 갔다 왔는데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대처증권 투자 파트너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분이 그 중 한 명이라. 근데 이제 런던에 이제 그게 글로벌 리츠를 투자하는 부서니까
런던에 이제 다양한 리츠들을 만났는데 뭐 이제 물류만 하는 리츠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는 리츠도 있는데 이제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물어봤더니 보통 이제 여러 개를 하는 리츠는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글로벌 해외에서 봤을 때 여러 개 하는 리츠는 너무나 이제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심플하잖아요, 전략이. 그렇죠. 그런 장점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가 이제 코리빙 플랫폼을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몇 번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뭐 사실은 코리빙을 이제 주유소 부지를 가지고 코리빙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확장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많이 그런 데는 이제 부지가 이 안국역 쪽에 있는 네. 이제 부지가 있거든요. 지하철역과 가까운 붙어 있는 그 부지 포함해서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실은 지금 코리빙 이 운영 업체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코랑코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 4군데 정도 만난 것 같은데 6월 달 정도에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좀 구체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리빙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임대주택 같은 게 이제 보면 안정적으로 이제 인컴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라서 해외 이제 코어 펀드들이나 이런 상장 리츠 상당히 선호한 상품이긴 한데 한국은 뭐 사실 이제 전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동안 이런 상품들이 사업용 부동산으로 이제 편입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미 이제 코리빙을 담고 있는 리츠도 몇 개 있잖아요. 이스 레지던스 리츠도 있고 아직 안 담았군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라고 이제 하겠다고 했죠. 거기도 있고 이 코랑코 에너지 리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조금 변화는 있네요.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계속해서 금리 얘기, 자금 조달 얘기 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뭔가 이제 자산 어떤 편입과 매각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리츠들이.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제가 뭐 그렇고 고동 기자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 곳들 중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구체화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기사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런 리츠 말고도 다른 데서도 되게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네네. 하는 걸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K-리츠 위클리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연휴인데 다들 푹 쉬시고 네, 또 다음 주에도 K-리츠 위클리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내용을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